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번 제가 힐링의 법칙, 이런 주제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화를 다스리는 법, 이런 주제로도 한 적이 있고,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했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는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힐링하는 법이죠. 힐링하는 법이고, 전통적인 표현을 쓰면은, 참선하는 법에 참선하는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법. 예를 들면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아니면 심한 슬픔에 빠져 있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 그런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의 마음 다스리는 법은 딱 그대로만 하면 바로 그냥 분노가 사라지고 우울함이 그냥 씻은 듯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비법은 없어요. 평소에 마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힘들 때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럼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전 지식, 두 번째는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지식은 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힘들어하는 건 마음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마음, 생각, 감정, 느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표현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생각이라고 표현을 통일을 하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디지털이다 하는 거 첫 번째. 생각은 디지털이다. 아날로그가 아니다 하는 말이죠. 아날로그는 이렇게 물처럼 쭉 흘러가는 게 아날로그고 디지털은 온오프로 되어 있는 거죠. 온오프. 불연속적 딱딱딱 끊어져 있는 게 디지털입니다. 생각은 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다. 두 번째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쭉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스스로 사라진다 하는 점, 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디지털이다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화가 난다. 그럼 그 화가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몇 분, 몇 시간, 심한 경우는 며칠 내지는 잊고 있었는데 또 그 인간 보면 또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디지털이다. 디지털이라는 말은 뭐냐? 불연속적이다. 컴퓨터는 0과 1로만 컴퓨터 정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과 1의 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0, 1, 0, 1이 모여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각각은 다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럼 생각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찰나라는 말을 쓴다 이거죠. 찰나. 눈 깜짝할 순간, 찰나의 순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짧은 순간. 찰나라는 말은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의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찰나입니다. 찰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찰나다. 그러면은 그럼 찰나는 아주 짧은 순간인데 내가 알기로는 화가 난다면 화도 최소한 몇십 초, 몇 분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알기로 찰나는 아주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했을 때 찰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 하나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찰나인데 그거를 요즘의 시간 단위로 굳이 환산을 해보면 한 75분의 1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75분의 1초니까 1초가 75 찰나가 되는 거죠. 1초가. 1초면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째깍하면 깜빡하면 요게 이제 1초죠. 그 사이에 75번의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은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어떻게 1초에 75번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이 찰나라고 말한 그 단위 안에 하나의 생각이 생기면은 사라지면 오프, 디지털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프. 생각이 생긴다, 사라졌다, 오프. 또 다음 찰나에 다른 생각이 생긴다, 오프, 사라진다. 또 다음 찰나에 또 다른 생각이 생긴다, 오프, 사라진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은 밤에 깜깜한 방 안에 촛불을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워놓고 촛불을 일렬로 세워놓고 이쪽에서부터 촛불을 켜기 시작하면은 촛불이 옆으로 점점 전달이 되어서 촛불이 이제 켜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멀리서 보면 마치 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깜깜한 상태에서 촛불이.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각각의 촛불이 켜졌다가 꺼지고 그 다음 촛불이 켜졌다가 꺼지고 그 다음 촛불이 켜졌다가 꺼지고 그럴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멀리서 보면 마치 불이 움직이는 것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쭉 움직이는 것처럼 아날로그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원래는 디지털인데 우리가 그거를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대충 보면 아날로그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디지털이다. 한 찰나에 온하고 오프한다. 생기면 오프, 생기면 온, 사라지면 오프. 또 다음 찰나에 또 다른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면 오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모여서 마치 하나의 생각,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슬프다 하는 생각을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런 찰나찰나의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은 찰나찰나의 생각들이 모여서 내가 느끼기에 화가 난다, 슬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촛불이 사실은 하나의 촛불이 켜졌다가 꺼지고 하는데 멀리서 보면 불이
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 사실은 디지털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이라는 말을 하면서 뭐 화가 난다, 슬프다, 이런 것도 다 생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화가 난다, 뭐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거는 감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땐 감정이라고 그러고, 생각이라고 말하면은, 뭐 예를 들면, 생각이라고 하면은, 저 카메라가 참 좋은 거구나. 이거는 생각이죠. 뭐 저런 카메라는 얼마쯤 할까? 이런 거는 생각이죠. 이거는 감정이 아니죠. 이거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 생각. 그 다음에, 마이크를 손에 잡고 있을 때 그 느껴지는 촉감. 요거는 느낌이죠. 느낌. 예를 들면 또 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배가 고플 때 느끼는 위에서 전해지는 어떤 느낌. 요런 거는 느낌입니다.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저 불빛이 내 시야에 들어온다. 그럼 불빛을 내가 보니까 이것도 굳이 따지면 느낌이죠. 불빛을 본다. 소리를 듣는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면 다 생각이에요. 아까 생각은 찰나에 온, 오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찰나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의 다 생각입니다. 그게 감정이든, 뭐, 카메라가 참 좋은 거네, 뭐, 이런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상식적으로 말하는 생각, 그 다음에 피부의 감촉, 어떤 느낌, 실제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느낌,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어쨌든 마음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 불교에서는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거지. 본질적으로 찰나의 순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불교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다 그냥 뭐 감정이다, 느낌이다, 말 안 하고 생각으로 다 통일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까 이제 촛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생각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쇠사슬 같은 거 있잖아요. 각각의 쇠사슬은 독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쇠사슬들이 서로 쫙 연결이 돼서 하나의 긴 쇠사슬이 되는 거죠. 각각은 따로따로인데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긴 쇠사슬이 되듯이 생각도 각각의 생각은 찰나찰나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멀리서 보면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마치 하나의 생각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화가 난다,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슬픔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거 염주가 있다. 요 각각이 생각이라는 거죠. 요 각각은 이 각각이 생각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생각. 염주알 각각이 생각입니다. 이것 자체가 모여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화가 난다, 슬프다 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거 하나하나가 생각이다. 찰나찰나 생각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단지 그것이 각 찰나의 생각이 다른 찰나의 생각에 영향을 서로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다스리는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화가 온, 오프의 하나의 한 찰나에 화가 생겼어. 요게 영향을 줘서 다음 찰나에도 화라는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이게 영향을 줘서 그 다음 찰나에도 화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점점점 마치 눈덩이가 커지듯이
전 찰나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찰나가 전 찰나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 굴러가다 보면 눈덩이 커지듯이 나중에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큰 흐름이 형성된다 이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지금 내가 많이 슬프구나, 뭐 우울하구나라고 내가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이런 그 생각의 눈덩이가 엄청 불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요게 지금 염주가 이렇게 염주알들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하나에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거는 사실은 여기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줄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줄로 이렇게 딱 쫙 연결이 되어 있죠. 염주가. 근데 이 줄을 끊으면 염주알이 다 흩어지죠. 그러면 그랬을 때는 이걸 우리가 염주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화라는 생각이 찰나의 그 생각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서로 막 모여 있다. 그럼 요거의 연결고리만 끊어내면 돼요. 요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찰나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원리다. 그래서 생각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요 연결고리만 끊어지면 스스로 사라져요.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 원리입니다. 찰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원리다. 요거를 잘 염두에 두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템플스테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우리 참가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화를 어떻게 하면은 다스릴 수 있나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화가 일상이 돼가지고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상태에서 이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마음이 화로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면 우선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내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화를 뭐 다스리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병이 들면 그 병이 크지 않을 때는 몸이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즘 내가 몸이 좀 안 좋네. 식생활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몸이 자기 스스로를 치료를 하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병이 크지가 않으면 마음이 스스로 아까 말했듯이 찰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므로 해서 그 마음이 어떤 고통을 야기하는 생각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병이 커가지고 내 몸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약을 조제를 받는다. 약을 조제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지. 몸이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하는 게 힘드니까 다른 이에 좀 도움을 받는 거죠. 약의 도움을 받아서 육신이 자기 스스로를 치료하는 겁니다. 어쨌든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 내 스스로 어떤 그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만큼의 여유가 지금 없어. 그러면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면 마음도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육신이 이거는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당장. 수술을 한다는 것은 육신이 자기 스스로를 치료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대신 수리를 해주는 거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치면은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약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뭔가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뭔가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도저히 안 돼. 이럴 때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 이제 뭐 정신병원 가야지. 심한 경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병원 가서 뭐 정신병원에 수용되거나 뭐 등등등 똑같습니다. 마음도. 그 마음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고통을 치료를 합니다. 그러자면 평소에 마음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평소에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내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천수경을 외운다든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운다든가 반야신경을 독성을 한다든가 건강경을 독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뭐 다른 감정 슬프다, 괴롭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 내가 휩싸여 있을 때 평소에 이런 내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그런 어떤 경전 같은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던 거니까 하기 싫어도 할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던 게 아니면 마음이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천수경이라도 해가지고 이 마음을 좀 어떻게 좀 달래봐야지 안 됩니다. 왜냐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하려고 하면은 다시 불안한 마음이 끌려가 버려요. 근데 내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이거를 계속 했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평소에 이런 독경을 한다든가 천수경을 웬다든가 신묘장구 대단한을 웬다든가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외우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외울 줄 아는 게 없다. 그러면은 평소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청소를 하면은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청소에 탁 몰입을 해. 그러면 청소를 하면 돼요. 나는 그림을 그리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림 그리는데 몰입할 수 있어.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돼요. 물론 이것도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림은 언제든지 그리면 몰입이 되니까 굳이 연습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뭐든지 평소에 훈련을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라도 내 마음이 하기 싫어도 손이, 입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예를 들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던 걸 하다 보면 조금의 여유가 생긴다 이겁니다.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그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뭔가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거를 내가 가져가지고 예를 들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내가 평소에 매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몹시 불안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기 싫지만 의식적으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내가 7독 정도를 해야 되겠다. 억지로 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 아까 말한 찰나찰나 이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을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눈덩이처럼 앞에 찰나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찰나에 내가 또 불안해하고
지금 불안해하는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다음 찰나에 또 불안해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끊어내니까 지금 불안해하는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만 안 하면 그러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하는 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하려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지금 불안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짜증이 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내가 내 마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은 이러이러한 상태다. 이런 감정, 이런 감정, 이런 감정이 섞여 있다. 이러고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 즉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관찰하려면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우리가 가장 많이 혼돈하는 게 안과 밖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안과 밖을 동일시하는.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그럼 우리가 대부분 화가 날 때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화가 난다. 그러면 화를 내게 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밥 먹으라고 애들한테 말을 했는데 아무도 방에서 안 나와. 1분 뒤에 다시 밥 먹으라고 했는데 또 아무도 안 나와. 그럼 이제 그때부터 화가 나지. 그럼 왜 화가 납니까? 애들이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내지는 나는 엄마고 쟤들은 내 자식들인데 나의 권위를 무시한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걸 우리는 화가 난다? 애들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없으면 화가 날 일이 없죠. 그거는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일로 아주 바빠요. 지금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지금. 급해. 그래서 상 차려놓고 애들한테 밥 먹으라 말하고 애들이 대답을 안 한다. 어이, 저것들이 대답을 안 하네. 화가 납니까? 그때는 지금 바쁘죠. 지금 빨리 나가야 되니까 화가 잘 안 나겠지. 우선은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바깥의 조건이에요. 화는 내가 내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생기는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정.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것. 애들이 대답 안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생각을 생기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조건. 내 바깥의 조건이에요. 이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내 안의 생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가 이게 섞여 있습니다. 대개가 보면 요거를 떼내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라고 화살을 계속 밖으로 돌립니다. 물론 그 인간이 잘못한 게 많죠. 많은데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의 화를 다스리는 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저 인간이 잘못한 거를 개선을 시키거나 고치는가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은 내 안의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분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내 생각을 다스리려면 내 생각에 묻어있는 바깥의 조건들을 떼내야 된다. 내 생각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바깥의 조건을 떼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생각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이에요. 대개가 보면 그렇습니다. 복합적입니다.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생각이 찰나찰나 생겼다 사라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이 생각이 사라지는데, 복합적이면 어느 놈을 끊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내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면, 즉 내 마음을 정확하게 내가 관찰을 못하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힘듭니다. 보통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불안한가? 내 바깥의 원인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그지? 왜 불안한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지금 몇 시간이 넘었는데 연락도 없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거는 바깥의 조건이 내 밖의 조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불안하다. 그럼 불안하다만 있느냐? 예를 들면 화가 난다는 없느냐? 슬프다? 여러 가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지금 뒤엉켜 있는데 이거를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지. 두 번째는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생각의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감정, 어떤 견해, 이걸 통틀어서 그냥 생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생각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감정이 어떠한가를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왜 그런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나는 지금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불안한가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 왜는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애가 연락이 없었어. 내 밖에 조건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를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건데 자꾸 밖으로만 마음이 달려가요. 그러면 내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한가? 마치 내가 지금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인데 애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 그래서 여주인공이 혼자서 안절부절하고 있어. 안절부절하고 있는 내용을 여주인공이 혼자서 혼잣말 하듯이 독백으로 막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막 독백을 하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내 자신의 생각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생각들을 관찰을 해야 돼. 이 생각이 지금 어떠한가를 관찰해야 돼. 묘사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그런가를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를 따지냐 하면 화살을 바깥으로 쏴가지고 계속 이 내 그 생각의 눈덩이를 계속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난다. 이 화가 난다는 그 눈덩이를 키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바깥에 그 누군가의 거기에다가 딱 화살을 맞춰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 화가 더 나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라고 많이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림 그리듯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드라마를 보듯이 내 자신을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하나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남편이 바람을 펴. 몰랐는데 어제 저녁에 알게 됐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되었다. 이건 뭡니까? 내 바깥의 조건이에요. 조건. 내 마음속에 남편이 있어가지고 그 남편이 바람 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밖에 객관적으로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알았다. 조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탁, 남편이 바람 핀 걸 알게 된 순간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 남자라는 동물들은 다 똑같아. 이건 뭡니까? 생각입니다. 내 남편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인간도 결국 남자였구나. 남자들은 구제 불가능해요. 이거는 나의 견해죠. 남자라는 동물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이건.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배신감이 들죠, 이제. 어떻게 네가 내한테 그러지? 배신감, 이건 뭡니까? 감정이죠, 감정. 감정. 배신감, 이 배신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슬픔의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가 배신감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사실은 복합되어서 겉으로 볼 때 배신감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색깔을 말할 때 빨간색, 파란색, 무슨 색, 세 개를 합치면 무슨 색이 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감정,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배신감이라고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껴. 또 내가 느끼는 감정에는 어떤 정오의 감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매도의 대상, 그 누군지 모를 여인에 대한 질투의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죠?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막 생기니까 어떻게 되나? 그냥 가슴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느낌이죠. 가슴이 답답하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하니까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그냥 있다 보니까 속이 위가 쓰린 거예요. 이거는 느낌이죠. 이거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예를 들면 남자는 다 그래 라는 생각, 배신감, 이거는 분노, 슬픔, 정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된 이 각각의 감정들로 이거를 다 내 안에 이런 감정들이 지금 있구나.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거를 내가 봐야 돼. 이렇게 해야 이 예를 들면 배신감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고리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내가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묘사하듯이. 이걸 하려면 내가 지금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냥 머릿속이 꽉 차 있는데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이런 거 하려면은 일단은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배신감은 좀 어느 정도는 내가 깔아앉혀야 돼요.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신묘장고 대사라는 일을 칠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야신경을 독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림을 그린다든가, 내가 평소에 훈련을 했던 거를 그때 하는 겁니다. 해서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잦아든다 싶으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내 마음 속에 지금 어떤 생각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가를 내가 찾아내고, 그 커지는 눈덩이들을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거기서 생각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요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다. 정리를 하면 우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생각은 디지털이다. 두 번째, 생각은 스스로 사라진다 하는 거, 요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마음을 스스로 치료하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의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내 마음을 그 어떤 깊은 그 감정, 그 어떤 특정한 생각에서 잠깐 빠져나올 수 있는 일종의 티켓을 평소에 만들도록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내 생각을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마치 내가 지금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그렇게 내 마음속을 관찰을 하는, 그렇게 하면은 생각의 눈덩이가 끊어진다. 끊어지면 그 눈덩이가 굴러가는 힘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언젠가는 사라진다. 한순간에는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사라진다. 요거를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